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사용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과학계는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어제 LAFC 손흥민 선수가 홈경기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현지 팬들은 물론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한 미국 여행 패키지까지 등장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총격으로 숨진 보수활동가 찰리 코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상대로 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위험물질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장시간 비행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곧바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레리 핑크를 만났고 미 상하의원 의원단 접견에 이어 뉴욕 한인 동포회 간담회 등 내일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예열에 나섰습니다. 190여 개국 정상급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로 꼽히는 만큼 중요도가 남다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 다음 날엔 한국 대통령 중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와 국제평화, 안보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폴란드 정상과 K-방산, 세일즈 외교를, 체코 정상과는 원자력 발전소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정상회담도 줄줄이 잡혀 있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지막 날엔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달 이미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 한중,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의 장은 한국 경주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내일 유엔 총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이나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즉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업적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deliver a major speech touting the renewal of American strength around the world, his historic accomplishments in just 8 months. 미국의 힘을 강조하는 한편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o I'd like to see a diplomatic solution.
There's a lot of anger and a lot of hatred, you know that. And there has been for a lot of years.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정상과는 양자회담을, 사우디와 카타르, 이집트 등과는 다자회담을 열어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 절반을 석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가자지구 60일 휴전안을 제안하는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공개한 상황이어서 관련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설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화답성 언급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핵화를 포기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김 위원장이 강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전략의 속도와 방향도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부에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 제한을 권고했는데요. 과학계 연구에 반대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태아의 자폐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즉시 의사들에게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의 위험성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고열이 아니라면 임신 기간 내내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서 자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사회 문제로 지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폐 증가에 대처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8살 아동의 자폐증 진단률은 지난 2000년 0.66%에서 2020년 2.77%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폐증이 증가한 건 진단이 확대되고 선별검사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조사와 과학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타이레놀 제조사 캠뷰는 성명을 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임신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도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in those studies and control for things like maternal health and background genetics, there is no longer an association. 앞서 미국 산부인과학회도 임신 중이라도 필요할 경우 타이레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엔비디아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선도적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챗GPT의 오픈 AI가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 140조 원을 투자해 오픈 AI의 지분을 얻고 대신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현지 시간 22일 CNBC 인터뷰에서 기념비적 규모의 프로젝트라며 곧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단어, 모든 이미지와 비디오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함께 인터뷰에 나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제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고 세상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드웨어인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인 생성형 AI 모델의 선두주자인 두 업체가 인프라 투자에서 협력해 시장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인텔 지분을 50억 달러에 인수하고 영국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젠슨 황은 또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길 원한다며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꼬집은 셈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어제 홈 경기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모인 홈구장에서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지 한인 팬들은 물론 한국에서 이른바 손흥민 여행 패키지까지 등장하면서 손흥민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 전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MLS 데뷔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4대1의 대승을 거둔 직후 열린 LAFC 홈경기 당일 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득점 행진을 이어간 손흥민의 활약은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 경기처럼 해트릭했으면 좋겠고 시즌 중간에 왔는데 그 두 자릿수 이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네, 저희 아주 멀리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니까 힘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홈경기, 한국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한 관광 여행, 이른바 직관 투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인 팬들이 함께 LA를 여행하며 LAFC 경기를 보러 오는 겁니다. 온전히 손흥민의 힘이죠. 우리가 그동안은 저희가 한 5, 6년 정도 유럽으로 이런 이제 축구 투어를 갔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자. 손흥민 보러 가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지 올린 지 2분 만에 모든 게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서 30분 정도를 가려고 했는데 더 달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로 해서 이번에 저희까지 하면 36명.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엔 전례 없는 규모의 한국 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구단 골수 팬들조차 이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I've been since 2013 when the team first started. No, not like this. Not like this. So a lot more Koreans, which is great. You know, I saw a lot of fans with the Korean flag on, walking around. So it's good to see more diversity too in the stadium.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I'm glad that you came here to LFC. This is probably the most I've ever seen. Yeah. And since they began. Yeah, we've never seen this many, so we're happy to have you guys here. 손흥민의 득점 질주는 이날 홈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며 역습골을 도왔습니다. 2분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홈경기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부안가 선수는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LAFC는 솔트레이크에 4대1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LAFC 입단 이후 불과 7경기 만에 6호 골을 완성하며 부안가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훈련을 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제가 경기장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홈이든 어웨이든 말씀드렸다시피 골 넣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고 잊지 못할 일이지만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재밌게 오늘 하루도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에서도 이른바 흥부 듀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L'alchimie, elle est naturelle, comme je l'ai dit. Voilà, sur le terrain, c'est assez facile de le trouver, assez facile de faire les choses. Voilà, vous l'avez vu ce soir et comme je l'ai dit, vous le reverrez encore plusieurs fois. 이날 경기장엔 LA 다저스 김혜성과 블레이크 스넬이 깜짝 방문해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LAFC에 복귀해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오는 27일 세인트루이스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손흥민 선수 항상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골 더 많이 넣어서 MLS MVP 꼭 하십시오. 오늘 항상적이었어요. 꼭 MLS 득점왕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손흥민 선수 파이팅! I love you, 손이. 손흥민 선수 화이팅! 파이팅! 손흥민 화이팅! We love you, Sunny.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용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기존의 60배인 $10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렌베르크 은행은 이번 조치가 외국 인재 유출을 초래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무역 갈등과 재정 불안까지 겹쳐 금융 위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낮추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낙관적인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은 물론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학 뒤 OPT 과정을 거쳐 H-1B 비자로 전환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규제가 신분 변경에 적용되는지 불확실해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타 벨리 대학교에서 총격으로 숨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어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과 같은 청년들을 구하고 싶어 했다며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I forgive him.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를 이 시대의 가장 밝은 빛 중 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미국 최고의 애국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한편 부인 에리카는 남편을 대신해 터닝포인트 USA 대표직을 맡아 그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한 10대 남학생이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MGM 그랜드와 벨라지오 등 일부 카지노에서 사이버 침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킹 조직은 MGM 직원을 사칭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뒤 슬롯 머신과 호텔 카드키를 통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이 같은 피해는 인근 다른 카지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10대 남성 1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클라크 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뒤 결국 혐의를 자백했으며 현재 공갈과 컴퓨터 관련 불법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와이오밍주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라미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새벽 1시쯤 셰이엔 인근 80번 고속도로 서쪽에서 킨더모건 소유의 가스관이 파열돼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직후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현장을 지나던 유니언 퍼시픽 화물열차 일부가 불에 탔고 기관사가 화염을 발견하고 긴급 정차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최대 60마일 떨어진 콜로라도주 북부 포트콜린스와 존스타운에서도 관측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주민들 신고가 잇따르자 콜로라도 당국은 현지에 화재는 없다며 불필요한 911 신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열차에 실린 위험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신원이 불분명한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ou're going to go out and you're going to do enforcement. Provide an ID. Tell us which agency you represent. Provide us basic information that all local law enforcement is required to provide.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요원들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마스크 착용 제한이 요원들의 신변 보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방 정부와의 법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같은 날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 없이 학교나 병원에서
이민 단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4개의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 코스코에서 판매된 일부 투나 포케 제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긴급 회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코스코 시그니처 브랜드 아히투나 와사비 포케에 사용된 파에서 리스테리아균 양성 반응이 확인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9월 18일 포장돼 유통기한이 2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를 비롯해 전국 33개 주 코스코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지난 2023년 아마존이 소비자를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해지는 어렵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동 갱신은 손쉽게 해놓은 반면 해지 절차는 4단계의 15개의 선택지를 거치도록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오늘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필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필시빌리티 필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 교주 한 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총재는 수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총재는 부축을 받으며 차량에서 내린 뒤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된 신문은 5시간가량 이어졌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총 600쪽이 넘는 발표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총재가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는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의 세뱃돈을 건넨 부분만 인정했는데 어제 신문에서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라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한덕수,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여당으로부터 거취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인 세종국제컨퍼런스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은 권력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성급해 보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비판과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의 더딘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신속한 재판 진행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회동설 녹취가 인공지능 음성으로 재구성된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발표 주제에 인공지능이 있어서인지 공교롭게도 AI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동설의 근거를 요구받고 있는 민주당은 근거에 대한 즉답은 피하는 대신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고발 외에도 이 의혹 제기와 관련돼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4건 접수돼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김건희 씨 재판 법정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은 두 번째 재판에서야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첫 재판에선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위원 재판장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법원 규칙엔 재판 전날까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선 촬영이 허가됐지만 이미 특혜 논란이 커진 뒤였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김건희 씨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검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재판 전체가 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준비 기일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3대 특검의 1심 사건이 들어오는 서울중앙지법이 배당 조정, 판사 추가 투입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해 쟁점이 같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특검 사건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재판 지연 우려를 의식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한두 번의 논의를 더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변호사님, 내가 10년 전에도 차가 데미지가 7,000불밖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도 7,000불 나왔는데 어떻게 요번에는 내가 받은 보상이 1밀리언 위로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되게 중요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으로는 차의 데미지가 5,000불, 7,000불, 9,000불 나왔다고 해서 내가 뼈가 안 부러졌어도, 내가 심하게 그 순간에는 안 다쳤다고 해도 큰 팔리시 1밀리언, 5밀리언, 15밀리언 달러 팔리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먼저는 차가 데미지가 날 때, 사고가 날 때는 우리의 몸에 머리서부터 발까지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큰 부분들은 그 순간에는 뭐가 안 뿌려졌어도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 brain trauma. 내 뇌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와가지고 그 다음으로서는 잠을 자는 게 힘들었다. 어지러움이 생겼다. 아침에는 괜찮지만 점심 가서는 토하고 싶다. 갑자기 귀에서 울리는 상태가 나옵니다. 내가 키를 어디다가 놔둔 거를 맨날 까먹습니다. 잘 잊어먹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었지? 브레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게, 아주 사고가 얕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컨커션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날 때는 내 목하고 등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냥 lumbar하고 cervical, 목하고 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혁주하고 목에 있는 nerve, 힘줄의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nerve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내 손하고 내 발도 저리기 시작될 수 있고, 내가 밤에 때 아니면 걸어갈 때, 운전할 때, 공부할 때 너무 몸에 아픔이 와가지고 하루마다 살 수 있는 quality of life가 내려갈 수가 있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빨 닦는 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걸핑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일 가서 책상 위에 앉는 자체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future damage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도 크게 $1밀리언 플러스 폴리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에서 폴리시 리밋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이유들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